북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확장 억제력이 기본적으로는 북핵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확장 억제력은 일반적인 용어로다가 핵우산, 핵우산의 이제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특정한 명칭이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인데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그 확장 억제력의 핵심은 미국 핵전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핵은 없지만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킬체인 KAMD, KMPR이라고 해서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우리 재래식 미사일이나 항공전력 이런 걸로다가 그 발사대를 타격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KAMD는 다 타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독자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 핵만큼은 아니지만 재래식으로 정말 아프게 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KMPR이에요. 그래서 KMPR은 미국의 핵전력만큼은 아니지만 재래식으로 북한을 타격해서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무 1, 2, 3, 4, 5 나중에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이걸 재래식 탄두니까 무시할 게 아니고요. 이게 갖는 장점이 있어요. 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사용한 사례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뉴클리어 타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진짜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싸워도 핵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 러우 전쟁을 보더라도 핵을 갖고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한테 못 쓰잖아요. 네. 네, 쓰는 순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래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의 전쟁은 물론 핵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재래식 전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제 핵을 가지고 위협은 하겠죠. 그리고 위협해서도 안 되면 쓰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다 끝내야 되고 재래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탄도미사일 능력이 워낙 우수하니까 거기에 무거운 탄두를 실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하다. 왜? 북한의 그 갱도 또는 북한의 지휘부, 김정은 일가가 숨어 있거나 대피하는 곳이 다 지하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형적인 특징은 이란하고도 비슷한데 산악지대가 많고요. 그 산악의 지질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굳이 벙커버스터로다가 관통해서 들어가서 100m, 200m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표면에서 그 화강암을 충격을 가하면 그 충격력이 잘 전달이 돼요. 우리 이제 당구나 이런 거 보면 당구공이 있는데 강통공이 와서 딱 부딪혔을 때 얘는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고 그렇죠. 부딪힌 애는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한 거거든요. 딱딱하니까. 화강암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빠른 운동 에너지는 보통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높이면 확실히 운동 에너지가 커요. 그 운동 에너지를 충격력으로 갱도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특성이 화강암에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하에 깊숙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물론 감쇄는 되겠지만 전달돼서 갱도 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 미사일 갖고 있는 거는 벙커버스터보다 훨씬 강한 충격력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상대방이 숨어 있는 그 지하 갱도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정말 안전할까? 라고 하는 이제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는 좁잖아요. 좁죠. 네. 좁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 기지들이 현무는 다 이동식입니다. 네. 이동식이긴 한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북한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공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잠수함에 탑재되는 건 다른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SLBM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거는 은밀하게 생존해서
마지막에 보복할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SLBM을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핵은 없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SLBM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 생존성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침 전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좀 나름 활약을 한 무기가 있어요. 그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하이마스가 그 에이테킴스하고 프리즘이라는 그 지대지 미사일을 그런 거예요. 저 바레인이나 이런데 좀 이란하고 가까운 데서 네. 사거리 한 300, 500대는 미사일을 계속 쐈어요. 아. 그래서 막 이란 해군 배도 격침시키고 아마 뭐 전쟁이 어떻게 끝나면 우리한테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 그래도 UAE 사우디의 요구 때문에 천무에 쏘는 지대지 미사일 그 사거리 500km짜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전쟁에서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하이마스가 쏜 미사일로 저 이란 영토에 있는 막 이란 배를 격침시켜버리네. 저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쪽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탄도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UAE, 뭐 사우디는 좀 다릅니다. 사우디는 중국에서 그 둥펑 21이나 이런 걸 좀 들여온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UAE 사우디가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천무에 쏘는 500km 미사일 좀 만들어 달라. 그것도 이제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무하고 그런 미사일들 더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번 전쟁 통해서 UAE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자기네 기술로 어찌됐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한테 할 말이 있죠. 야, 니네 전쟁에서 우리가 호되게 당했는데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란을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게 해달라. 그 사오는 거 말고 자체 개발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한 1000km 정도 되는 것들. 네네. 물론 MTCR에 걸리지만 MTCR은 뭐 우리가 쓸 거니까 우리 수출 안 할게. 자체적으로 쓸게. 그 예외는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혐오5 같은 그야말로 괴물 재래식 미사일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쪽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혐오5 같은 무기 갖고 있는 게 유사시에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되지만 정말 우리의 지금 이제 UAE는 사실상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UAE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어떻게 협의를 잘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어떻게 이걸 잘 대응을 할 거냐.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제 UAE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한 사거리 500km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거든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도 많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네네.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 재래식 그 탄도미사일은 뭐 혐오5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1000km 미만짜리는 지금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 좀 우리나라 K 미사일이 한번 중동에서 좀 도약할 수 있는, 물론 이제 K 방공도 지금 이제 잘 나갈 것 같지만 K 미사일, 특히 이제 K 탄도 미사일 뭐 이게 좀 향후에 좀 중동에서 다시 한번 좀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12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 파괴를 못했는데 비트 폭격기를 동원해서 뭐 미국이 참전해서 파괴를 한 것 때문에 미국이 이거에 거기에 코를 깨서 지금도 전쟁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혐오5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국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미국이 참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뀔 수 없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E는 MC, E는 2분의 MV 제곱. 아, 우리 유명한 물리학 법칙. 요것 때문에 네네. 속도가 빠르고 질량이 큰 무기. 그러니까 지하 표적을 파괴한 무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미국이 핵무기 말고도 MOP라 해가지고 저번에 썼던 무기 이런 것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약 마 0.9에서 1 정도로 타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현무 5보다 폭약의 양은 많은데 지하 깊이에 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마 8 이상. 그래서 야.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무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의 속도를 가져서 이게 위력적이고 두렵다는 겁니다. 키네틱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냥 멋있는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현무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식 탄도의 16배, 일반적인 탄이나 이런 것보다 10배 이상 위력을 가져서 핵무기 사용이나 방사능 낙진 없이 지하 표적을 계속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KMP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 5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휘부 시설 타격. 전쟁이 시작했을 때 적을 보복을 빨리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적의 지휘부가 어디에 숨어있던 지하 시설 타격에서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 5를 우리가 한두 발만 가진 게 아니라 공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거의 수백 발을 가진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하 시설, 지하 지휘소들을 파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톤 탄도 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되고 있는 게 아직 이거 개발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직 개발은 안 했고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정도의 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8톤 탄도는 원래 지하를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파내리는 게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이 8톤 탄도의 무게를 사용해서 깊게 파내리는 게 아니라 넓게 퍼지는 광역 제압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강력한 파괴력으로 주변 한 반경 한 100m에서 200m를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술핵이나 다름없는데 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북한도 지금 중요한 시설들이 많아지고 이제 지상에 있는 설비들을 집중 타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당신한테 가르쳐주면 큰일 난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네. 확정된 게 아니라 현무 5를 활용해가지고 깊게 파는 거 말고 넓게 제압해가지고 광지역 타격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 남세규 국방과학 기술연구소장님이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세미나를 하신 것 중에 지금은 현무 5가 200발을 쏘면 핵무기 한 발 위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신기술 그러니까 넓게 광역 타격을 하는 기술들 이런 게 하면 그보다 더 작은 발수로 전술핵 한 발의 위력에 파괴 면적이 가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해서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그 서울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량 살상한 걸로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도 대량 살상이 가능하니까 까부지 마라. 그래서 핵무기를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 현무 5가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광역적으로 퍼지는 게 현무 5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현무 6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이란이 고록의 위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인 생각이고 절대 이게 만들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지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핵 없이 전략 타격이 가능하다. 이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급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위력 자체가 핵무기가 위력은 아니고요. 보통 어떤 걸 부술려 타격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예를 들어서 지하 60m에 있는 이제 뭐 김정은의 어떤 그 지휘 통제 센터를 부수겠다. 그러면 거기 뚫고 들어갈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무가 뚫고 들어가서 이제 부순다 치면은 그 효과는 핵무기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중심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고 물리적으로 핵무기는 아니죠. 뭐 핵무기는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레디에이션이 생기고 뭐 후유증이 많이 생기고 핵 오염이 되고 이런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람 살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 그야말로 전략적인 표적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급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핵무기가 전략무기 약간 어폐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핵심은 뭔가니까 전략적인 표적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무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 그 미국에서 이제 B2를 보내가지고 이제 벙커버스터로 때렸지 않습니까? 그게 GBU 57이라는 건데 그게 한 60m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무
이제 5 같은 경우는 그 더 내려가는 걸로 번거벗었다가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가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공에 날릴 수는 없는데 미사일로 쏘아가지고 그런 효과를 뻗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거는 틀림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고 핵이 아닌 걸 가지고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크고 이제 쇳무7은 어떤 성능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뭐 발전된 이런 여러 가지 뭐 탄두 모습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언론에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추적하는 게 불과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란이 현무 5나 현무 7 이런 걸 보유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은 나탄자 핵시설에 때려가지고 한 방으로 그 부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게 그렇게 하진 않겠죠. 핵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현무실 같은 걸 한 800발 가지고 있었다. 뭐 1000발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은 좀 신중했을 거예요. 공격할 때도. 네네. 근데 이제 좀 우습게 본 거죠. 옛날 그 뭐 40몇 년 동안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하니까 별게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 없이 전략 억지를 구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설명을 가장 근사하게 할 겁니다. 핵무기급이다. 이게 약간 과장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